달이 안 보이신다고. 아, 안 보이는군요. 알겠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면 증언 부탁드립니다. 자, 목요일에 만나는 남자. 구름 때문에. 자, 신성민 선임 매니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차 타고 오셨어요? 아니요, 전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달 보셨어요? 아니, 못 봤습니다. 다 못 봤네. 구름 때문에 안 보인다고 하는데, 지금 나가 보니까 달이 안 보인대요. 구름 때문에. 참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거치겠죠, 뭐. 백내장 의심은 뭡니까, 여러분? 백내장. 자, 좋습니다. 일단 그 시작부터 해볼 텐데,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4일 연속 좀 상승을 했고요. 네. 계속 비슷한 이슈이긴 한데 경기 둔화 관련된 지표가 나오고 네. 그것 때문에 금리에 대한 전망이 뭐 좀 좋아지려나? 라는 어떤 좀 피벗 기대감이 살짝 생기면서 이제 상승하는 그런 그림들 연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ADP 민간 고용 관련돼서 좀 내용들이 나왔었는데요.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게 되시면은 진한 색으로 보여지는 게 ADP 민간 고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한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게 이제 비농업 고용자 수 변동입니다. 네네.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전반적으로 그림이 내려가는 그림이죠. 그쵸. 네.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좀 내려가는 그림이고요. 일단은 이제 ADP 고용자 수 자체가 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커요. 네. 그래서 한 달 한 달 자체를 의미를 부여하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요. 다만 이제 흐름 자체는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발표했던 내용들 보게 되면 17만 7천 건 정도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지난달에 이제 37만 건 나왔으니까 상당히 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조금 말씀드리면은요,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한 건 맞는데 네. 절대적 수치 자체가 적은 건 아닙니다. 원래 그러면 적으려면 어느 정도 되면 적다고 할까요? 한 10만 건 10만 이하 건 정도 이하? 된다고 하면은 이제 연준에서 조금 걱정할 만한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네. 그걸 넘어가는 수치에서는 평소보다는 오히려 좀 괜찮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과거에 굉장히 극심했던 고용난 때보다는 조금 완화됐다, 네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도 네. 장 초반에는 좀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중간에 내려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좀 보여줬고요. 뭐 장 후반으로 가면서 이제 뭐 애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이제 호재성 재료 때문에 주가가 반등하긴 했지만 또 반대로 빠지는 종목도 상당히 많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어차피 잠시 후에 이제 내일 PC 발표될 거고, 그 다음 날 또 비농업 부문 고용 발표될 텐데, 지금 이거 갖고 우리가 너무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결국에는 지표 자체가 둔화되는 건 맞는데요. 네. 이게 연준의 금리에 대한 태도를 바꿀 정도의 수준인 건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시장도 원래 연준이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데이터에 의존해서 판단하겠다. 그렇죠. 시장 자체도 이제는 좀 데이터에 의존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게 좀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표 하나하나에 조금 의미를 부여하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뭔가 좀 지표가 분명해질 때, 네. 조금 뭐 연준에 대한 태도라든가 혹은 경기에 대한 것들이 좀 분명해질 때 좀 시장이 좀 방향성을 띠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분명해질까요, 이게? 언제쯤 분명해질까요? 뭐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겠는데요. 네. 수치 자체가 좀 크게 바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단기간에 이거 바로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그 연준이 지방은행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그랬어요? 네, 일단은 지방은행대에서 계속 그 조치를 취하고 있죠. 네. 왜냐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했던 지 좀 몇 달 됐는데, 물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된 건 맞는데요. 아직도 여전히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거든요. 네네. 갖고 있는 자산 중에 상당 부분이 채권이고. 채권이고, 네. 그건 여전히 손실인 거고. 그렇죠. 이거 그리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 손실은 계속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 여전히 가격이 빠져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지방 은행들이 조금 재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 걸 좀 컨트롤해야 되는 것들이 연준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좀 시정을 좀 하겠다라는 언급을 좀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규제 강화 좀 이슈가 있었고, 네네. 지금 아무래도
대출에 대한 태도가 은행들이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규제 이슈가 생기니까 좀 추가적으로 주가 하락을 좀 나타내는 은행들 주가 하락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주뿐만 아니라 시장 네네. 자체도 조금 내려가는 그런 상황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상승 탄력이 계속 이게 좀 저하되는. 네네. 그러니까 뭔가 그래 나쁘진 않아. 개선되고 있어. 이것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긴 한데 뭔가 위에서 턱턱턱턱 막히는 듯한 네. 그런 현상이 이래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경기에 대해 우려가 계속 나타나는 것들이 네. 금리 자체를 좀 내리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네. 그게 뭐 이게 어마어마한 상황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방향을 아예 뒤집어 놓기에는 조금 어려운 역부족인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그 최근에 네. 결국에는 이제 8월 달에 이제 주가 하락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고 네. 끝날 것 같더라고요. 네, 8월 이미 끝났으니까요. 아니죠. 네. 미국은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예, 그렇죠. 아, 깜짝이야. 하루 정도 더 네. 남아 있긴 한데 네. 이제 2월 이후 처음에 이제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네네. 월간 단위로는 좀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조금 되돌려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는 미국 신용 등급 그랬죠. 관련돼서 좀 이슈가 좀 있었던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 이제 장기 국채를 발행을 굉장히 증가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장기 금리가 위로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두 개가 트리거로 작용한 건 맞는데 결국에는 그 이면에는 어떤 게 있냐면 지금 그 미국 국채 금리가 네네. 장기채 금리가 적정한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너무 피벗에 대한 기대감을 네. 시장에서 많이 반영한 것이 아니냐라는 논쟁이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 논쟁이 해결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또 계속 나오는 경제 지표를 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의 이슈보다는 네. 매크로의 이슈가 좀 시장을 잠식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논쟁이라는 게 한쪽에서는 무엇을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시장 금리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10년물이다. 그럼 지금 한 4.1%라고 쳐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뭐 야, 금리가 높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는 내릴 거야라고 주장을 하고 있을 거고. 아니다. 반대쪽에서는 아니다. 이건 높은 금리가 아니다. 금리는 더 올라간다. 이런 주장이에요. 지금 어떤 논쟁이에요? 네, 그런 논쟁이긴 한데요. 이제 그 퍼센티지가 빌 에크먼도 그랬고, 네네. 그 전에 이제 전 재무장관도 얘기하긴 했었는데 이게 사람마다 좀 추정치가 좀 다릅니다. 좀 나쁘게 보는 쪽에서는 4.5%에서 5.5 사이 이 정도까지 보긴 하는 것 같긴 하고요. 네. 좀 좋게 보는 쪽에서는 지금 정도 금리면 적당하지 않겠느냐라는 보는 쪽도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지표가 나오고 시간이 지나봐야지 좀 명확해집니다. 이거는 누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딱 맞출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조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표가 그래서 이제 고용도 좀 안정되고, 그러니까 타이트함이 좀 풀리고, 그리고 물가도 계속 안정되는 모습. 물론 안정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올라간다고 네. 하니까. 근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그 수준이 낮아질 수 있는 거고. 네네. 논쟁은 논쟁이고, 네네. 이 논쟁은 지표가 나오는 결과에 따라 그냥 해소될 수 있는 거네요. 그런 거예요. 예,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지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될 때는 우리가 경기가 침체가 올 줄 알고 네. 일단은 그런 침체가 온다고 하면은 장기 금리가 내려가거든요. 네네. 왜냐면 나중에 침체가 오면 물가가 떨어질 그렇죠. 테니까. 네. 그런데 그 침체에 대한 전망이 그런 논리들이 굉장히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이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심하게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 적절한가에 네.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런데 만약에 지금 단기채 같은 경우 한 5.5% 정도 되고 있고요. 네네.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4.2, 4.3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1%가 넘게 차이가 나고 있는 거잖아요. 1.2 이 정도 차이 나는 거잖아요. 120bp. 네, 그러면은 나중에 금리 인하를 조만간 네. 120bp 정도 해야 네. 장단기 금리가 겨우 이제 맞춰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결정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다만 이제
결국에는 10년물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미래의 기준금리를 미리 선반영한 걸 수도 있잖아요. 네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까지 나중에 피벗을 조만간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피벗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게 피벗을 네. 할 수는 있어요. 네. 그죠? 그런데 이게 120bp 이런 식으로 좀 큰 폭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0.5%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10년물이 좀 과도하게 낮은 걸 수 있잖아요. 금리가. 금리 인하를 네. 내년에 큰 폭이 아니고 적은 폭만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좀 큰 폭을 기대하기 때문에 네네. 미리 장기채 금리가 내려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아, 예, 네.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네네. 근데 이렇게 큰 폭으로 과연 할 수 있을 정도로 경기가 악화될까 혹은 물가가 내려갈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는 그러니까 네네. 지금 10년물 그러니까 장기 금리는 이미 내려갈 것까지 반영해서 네네. 이 정도 수준이라는 논쟁이 있다면 그게 만약에 틀렸을 경우에 네네. 그러면 시장 금리의 고금리 현상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 네네. 말씀이시군요. 네네. 아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네. 사실 이해하는데 오래 걸려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아니 거예요. 그런 예, 건 아니고 제가 이해하는데 조금 오래 걸렸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결국 근데 이제 그 결과는 고금리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가 그러니까 기준금리의 피벗을 떠나서 시장금리의 고금리 장기화는 이어질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하시는 거네요. 과거보다는 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가는 한 번 올란 다음에 네. 바로 이게 정상을 돌아가는 케이스가 과거에 없었거든요. 그쵸. 네.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튀거든요. 근데 그게 몇 년 동안 여러 번 반복되기 때문에 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 물가가 과거보다는 높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출 건지에 대해서 이제 눈높이 맞추기가 좀 필요한 상황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금리는 이제 떨어질 거야. 그때는 이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9월부터는 인하 가능성을 막 점치면서 CM 페더치에서도 막 사람들 전망하는 것 놓고 보면 9월부터는 인하할 것 같은데 막 이러더니 한 달 밀리더니 2달 밀리더니 이제는 내년 3월인가 4월쯤 인하 피벗 가능성이 이제 점쳐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계속 지연되고 있는 과정인데 저도 주변에 있는 많은 전문가분들한테 여쭤보고 그러면 웬만해서 이 고금리는 오래 갈 것 같은데 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아요.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신 거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금리라고 하는 것이 경제의 기준선이다 보니까 이 금리가 이렇게 고금리로 이어지게 될 때에는 거기에 맞는 또 우리의 포트폴리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9월 12일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이렇게 언론 보도가 막 9월 13일이라고 많이 나왔었어요. 애플이 신제품 발표를 하는 건 9월 13일이 될 거다라고 보도에서 그렇게 나와서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애플이 이제 딱 초청장을 보낸 게 9월 12일로 보냈어요. 이제 조만간 나올 텐데 애플 얘기 해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 애플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최근 9거래일 동안에 8거래일을 상승했으니까 네. 최근 주가는 웬만해서 올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어제도 1.9% 좀 넘게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 상승을 좀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이제 그 아이폰 15가 조만간 이제 공개될 전망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예상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요. 물론 이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또 뚜껑 열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9월 10일날 이제 캘리포니아 이제 쿠퍼티노 본사에서 아이폰 이제 15 공개할 전망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공개를 하고 나서 한 주 정도는 이제 예약을 받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출시를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아마 출시 자체는 9월 22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원래 좀 그러긴 했지만 이번에도 100에서 한 $200 정도 네. 가격 인상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아이폰 15가 좀 시장에서 좀 주목하는 이유를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지금 보면은 아이폰 기존의 14라든가 이런 모델들이
시장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팔렸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작년에 좀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크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지갑을 좀 닫았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예상했던 그 판매량 자체가 9,330만 대 정도였었는데 네. 7,860만 대를 줄였거든요. 오히려?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애플에서 늘렸습니다. 9,100만 대 수준은 늘렸거든요. 네. 이제 그 출하량 모춥시는 이제 8,700만 대라고 하는데 기존의 재고까지 포함하게 되면 9,100만 대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정 늘렸는데 요 늘리게 된 계기를 조금 아시면 좀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는 기존의 그 공정 자체가 원래 그 5나노 공정이었어요. 기존의 아이폰은. 네네. 5나노 반도체가 네. 이제 5나노 공정이라는 것은 이제 미세 공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뭐 7나노보다는 5나노가 조금 더 좋고 이렇게 생각 숫자가 작으면 좋다고 네,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이번에 나노 공정이 3나노 공정으로 바뀝니다. 최초의 3나노 공정. 3나노라고요? 예, 3나노 공정으로 바뀝니다. 오. 예. 이렇게 되면 성능도 성능이려니만 네. 그 전력 사용량과 30% 정도 좋아지는 효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그 아이폰을 이제 그 4년 이상 사용한 인구가 네. 무려 2.5억 명 정도 된대요. 오. 4년 이상이면 상당히 좀 4년 이상이면 잠깐만요. 14, 13, 12, 11. 11 밑으로 들고 있는 사람들. 네, 네. 11과 10 뭐 XR 정도 되겠네요. 네네. 그걸 들고 계신 사람들이 2억 5천만 명. 네. 음흠. 상당히 많은 숫자죠. 네네. 전체 이제 아이폰 사용자가 한 16억 명 정도 되거든요. 네네. 거기서 2.5억 명이면 상당히 좀 큰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유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성능이 5나노 공정에 3나노로 하면 대폭 향상이 벌어지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좀 이제 뭐 기존에 못했던 부분들 또 진행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특히 전력 효율이 좋다라는 거는 네. 또 충전하는 거 굉장히 또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비자들한테 어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래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IT 제품이라 보기가 좀 어려워요. 필품이죠. 생필품. 생필품에 네. 가깝거든요. 음. 우리가 그 아이폰이 판매가 좀 저조하다. 네. 뭐 이런 얘기가들 나오면은 사실 몇 년 지나면 또 그거 그때 안 사신 분이 사거든요. 네네. 그리고 아이폰 쓰신 분들은 아이폰만 쓰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작년에 안 팔려서 주가가 빠졌다라고 하면 네. 올해나 내년은 좀 노려볼 만한 거죠. 그렇죠. 좀 갑자기 판매량이 급증하는 부분들은. 네. 요즘에는 근데 네. 내구성이 좋아져서 저도 꽤 오래 썼거든요. 지금 한 3년 썼나? 3년 썼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어서 저는 이번에 아마 안 바꿀 것 같고. 근데 저 어제도 안 그래도 여쭤봤었어요.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못 쓰고 계시냐 그랬더니 XR을 4년 동안 지금 쓰고 계시는 분도 계셨고 10이나 그러니까 그 11 쓰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 부분 계셨고 근데 13만 되더라도 이번 내가 14 안 샀는데 15 바꿔볼까 이런 욕심 있잖아요. 왜냐면 어차피 할부도 다 끝났고 2년 그래서 그런 분들이 꽤 되셔서 저도 이번 15는 이런 교체 수요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팔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시장에서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어제도 했었는데 와 그걸 2억 5천만 대. 네네. 그리고 이번에 조금 기존과는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 일단 충전 포트가 이제 C 타입으로 좀 바뀌긴 하거든요. 이거 왠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 게 네. 유럽에서 네. C 타입이 아니면 판매를 못 하게끔 했어요. 원래 그게 내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2025년인가 2026년인가 그렇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왠지 이번부터 바꿀 것 같은 게 그 아무래도 중국이 요즘에 너무 안 좋잖아요. 네. 그 애플 입장에서는 그러면 유럽이나 이쪽 신경 써야 되는데 유럽이 대표적으로 이제 C 타입 많이 쓰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왠지 바꾸지 않을까. 아직 결과는 안 나왔으니까. 네, 정확한 건 아닙니다. 네, 예, 바꾸지 그런데 않을까. 이제 한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은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보도에서 그쵸. 나온 내용들은.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물론 이제 기존의 갤럭시에는 있는 기능입니다만 네. 이게 줌 카메라 이렇게 줌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네네. 예, 잔망경 카메라라고 네. 하죠. 그 카메라도 이제 탑재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갤럭시 쓰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또 아이폰 유저들은 이제 아이폰이 바뀌었을 때 더 환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다른 제품들은 어차피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카메라 기능들이 대폭 향상된다라는 네.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아니 그렇게 그런가? 좀 애플 유저들이 좀 그런가? 아니 근데 이게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줌은 픽셀 깨지는 게 너무나 잘 보여요. 네. 광학 줌이어야 돼. 근데 광학 줌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줌은 100배가 되든 200배가 되든 사실 관심 없어요. 아니 다 픽셀 깨지는데 뭐. 근데 광학 줌이 이 정도 된다? 그건 좀 해볼 만한 거죠.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 거지. 이게 애플 유저와 갤럭시 왜 편을 가르십니까 지금? 근데 이게 그 최근에 그 비싼 핸드폰 흔히들 네네. 얘기하면 거의 800불 이상의 핸드폰 네네. 그 사용자 수를 보게 되면은요 네. 시장 점유율 보게 되면 거의 요즘에는 아이폰이 절대적입니다. 거의 90% 육박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비싼 폰은 아이폰을 산다라는 게 좀 글로벌리하게 조금 통용되고 있는 얘기다 보니까 최근에 기사 같은 경우 하나 잠깐 보시면은요 네네. 올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보게 되면은요 1등부터 4등까지 전부 이제 아이폰이고요. 네. 아이폰 14의 경쟁자가 갤럭시가 아니라 아이폰 13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판매량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갤럭시 그 A14 같은 모델이 이제 5등 정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A14는 비교적 저가 폰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가 폰은 전부 다 아이폰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간에 6위의 갤럭시 S23 이제 그 비싼 폰에 속하는 폰인데 요걸 제외하고 보면은요 1등부터 10등까지 비싼 폰은 전부 다 아이폰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고가 폰이 네. 거의 아이폰으로 통용되는 그런 아니, 좀 근데 시장이 왔습니다. 지금 11을 보니까 아이폰 11이에요. 네, 상반기에도 아이폰 11도 저렇게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네. 그렇구나. 옛날 것도 잘 팔리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게 제일 인상 깊었어요. 2억 5천만 명 정도가 4년 이상 된 애플 핸드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꽤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한 절반 정도가 스마트폰으로 그쵸. 향하는 매출이고요. 네. 한 20% 내외 정도가 이제 서비스, 흔히들 얘기하면 이제 어플 다운받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매출 부분을 일정 부분 가져가는 수수료, 네. 이 부분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50%는 엄청난 거잖아요. 결국은 이 부분들이 이제 실적을 좌지우지하는 거고, 네네. 이게 애플이 어떻게 보면은 아이폰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필수품이다 보니까 저번에 안 팔렸으면 이번에 많이 팔리겠지 하는 네네. 기대감이 있는 거고, 네. 추가적으로 하드웨어가 굉장히 급하게 굉장히 많이 개선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좀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신성민 선임은 바꾸실 겁니까? 저는 이제 갤럭시 쓰고 있습니다. 안 바꾸실 겁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아재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갤럭시가 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아 그러네요. 좋습니다. 혹시 뭐 추가적으로 더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그 애플 하면은 버핏이 이제 매수한 걸로 좀 유명하죠. 네네. 그래서 요거 내용 잠깐 하나 설명드릴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 어떤 뷰를 갖고 투자하면 좋을지 요런 내용들을 이제 그 워렌 버핏이라든가 네. 그리고 그 파트너인 찰리 먼거가 좀 설명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잠깐 기사를 보시게 되시면은요. 이제 최근에 이제 인터뷰했던 기사인데요. 참 내용이 재밌습니다. 보면 물론 이제 보신 분들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워렌 버핏 설명하는 겁니다. 네. 당신이 애플 이용자인데 누군가가 당신에게 $10,000,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 1,300만 원 정도 되겠죠? 네. 1,300만 원 주면서 앞으로 아이폰 쓰지 마라고 네. 하면 그럴 사람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나는 차라리 1,300만 원 안 받고 네. 아이폰을 계속 쓰겠다라고 할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포드 자동차를 살려고 하는데 네. 너한테 1,300만 원 줄 테니까 사지 말라고 하면 당연히 1,300만 원 받고 쉐보를 사겠다 이런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아이폰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다. 이게 이제 산 이유다라고 이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용 굉장히 재밌긴 한데 네. 결국에는 이제 그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할 때 보는 포인트를 좀 볼 수 있거든요. 네네.
해자죠, 해자. 네, 그렇죠. 교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대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걸 네네. 가장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사례로 설명을 한 거고요. 네. 또 이거랑 찰리 머건과 좀 비슷한 얘기도 하긴 합니다. 찰리 머건가 뭐라 그랬었냐면 당신이 주식을 네. 싸게 살 수도 있고 비싸게 살 수도 있는데 네. 만약에 그것과 관련해서 장기 보유를 한다면 네. 결국에는 당신의 투자 수익률은 네. 투하 자본 이익률에다가 네. 그 투하 자본 이익률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가 그 수익률이 된다라고 네네.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이 뭐 부채를 쓸 수도 있고 네. 혹은 자기 자본으로 투자할 수도 있죠. 근데 그때 어느 정도 이익이 많이 나요. 예를 들면 한 20% 이익이 나요. 네. 그러면은 그 돈 계속 투자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오래 유지할 수 있어 봐요. 네. 그럼 결국에는 투하 자본 이익률이 그 회사의 성장률이 되는 거죠. 네네. 결국엔 그게 곧 그 주가 수익률이 되는 거고 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장기 투자자라면 네. 결국에는 투하 자본 이익률과 본인의 수익률이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죠. 오래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유지하는 회사를 알기 위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공부하고 이 회사 내용이 어떤지 들여다보는 거고요. 뭐 투자자본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실적도 확인하고 그 실적을 확인할 때 얼마큼 이익률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확인할 때는 이 비즈니스가 얼마나 대체 불가능이고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 비즈니스인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곧 수익률이 된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애플이 아이폰을 잘 팔게 되면 또 국내에서 뭐 그 모듈이라든지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그거 다 어차피 뭐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에서 그거 다 하는 거니까 이제 BOE도 이번에 못 들어올 것 같더라고요. BOE도 이제 이번에 못 들어온다고 하니까 사실 많이 팔리면 좋죠. 우리나라에도 좋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애플 주주분들도 주주분들이지만 아이폰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신성민 선임과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은 애플이 9월 12일에 또 이제 신제품 발표회가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신성민 선임이 오늘이 아마 마지막으로 좀 출연하시는 날이라고 들었어요. 네네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마음을 저희가 글로벌 라이브 가족들 그리고 글로벌 라이브 구독자분들 물론 여러분들의 동의는 안 받았습니다만 마음을 담아서 저희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도 못했는데. 네, 그쵸? 숨겨놨었어요. 자, 그동안 참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